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로스쿨 결혼보충제가 헌법상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는 소식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청구인 대리인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하신 김영훈 변협부협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부협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결혼보충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결혼보충제란 그 로스쿨의 자퇴 등으로 인해서 결혼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에 입학 정원에서 입학생 선발의 그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셨는데 뭐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결혼보충제도는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에 그 학생 유출로 인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재정난을 우려해서 한시적으로 마련했던 제도로서 모법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됨으로써 로스쿨 제도 자체의 그 도입 취지에도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혼보충제로 인해서 학생들은 편입으로 학교를 재선택할 권리하고 학교를 옮길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학점을 인정받을 권리를 직접 침해를 받고 있고요. 로스쿨 쪽에서 보면은 교육 방식 등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더라도 다음에 언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의 경쟁을 통한 발전의 동기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법조인 선발 제도의 그 변경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고시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변경이 된 것은 일회성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그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된 것이고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결국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로스쿨이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졸업생들은 대부분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그 법조인 양성을 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로스쿨에서 그 지금 학생들을 계속 보충함으로써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졸업생의 입학생 대비 졸업생의 그 비율이 거의 100%로 그냥 유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변호사 시험 자체도 예전 고시와 같은 그런 시험에 의한 선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형편이 돼 버린 것입니다. 이게 결혼 보충제가 유지되는 거랑 로스쿨 시험이 옛날 사시처럼 뭐 돌아간다, 유지된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로스쿨 전체 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변호사 시험을 대략 한 1,500명 정도로 정한 것이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25%의 탈락자가 생기면 1년여 때 작성이 맞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 다른 길을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졸업생들을 합격시키려고 했는데 그대로 2,000명에서 첫 해에 200명 정도 뭐 빠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200명을 채워넣으면 입학생 수하고 졸업생 수가 똑같아지니까 그 시험 보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1,100명을 하더라도 계속 탈락자가 누적이 되고 결국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형태인 오탈자 문제까지 여기서 발생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탈락해야 될 대상들을 인위적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청구서 보니까는 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거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예, 우선 뭐 과거 집행부를 보면 변호사 단체 수장들은 좀 체면을 좀 차리고 좀 뒷짐을 지고 회원들 독려해가지고 그 어떤 이런 헌법소원 같은 사안이 있더라도 직접 참가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집행부는 과거하고 달리 행동하는 그런 집행부의 성격도 강하고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 그동안 법률 시장이 이 정도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수장들이 직접 앞장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또 제 사적인 말씀까지 드리면 저하고 이 두 분
법조단체 수장들하고 셋이서 이 선거 이전부터 직역수호 변호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법조 외부에서의 침탈과 법조 시장 내부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그런 변호사 단체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도 한 500여 분 변호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일원이 돼서 같이 또 참여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종엽 변협 회장이 청구인 자격은 있는 건가요? 이게 이른바 뭐 자기 관련성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선 지금 로스쿨 정원 결정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로스쿨 정원이 단순히 그 로스쿨 각각의 학교들을 이해관계에만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신규 법조인 배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법 7조 2항을 보시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 정원을 정하는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입학을 허용하는 결혼보충제는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 진술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변협 회장이지만 또 개업 변호사로서의 지위도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청구인들이 모두 11명이던데 다른 청구인들은 뭐 어떤 분들이신가요? 예, 우선 청구인들 중에 개업 변호사 8분이 계신데요. 2분 그 법조단체 수장 외에 그분들은 저희 대한변협에서 결혼보충제 대응 TF를 조직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자발적으로 청구인으로 참여하시겠다 해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이 결혼보충제로 인해서 그 로스쿨을 통한 신규 변호사 배출이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인 팽창만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법률 서비스 시장이 왜곡되고 그에 따라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에 이바지하는 변호사 본연의 사명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로스쿨 학생이나 졸업생은 없나요? 청구인 중에? 예, 지금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로스쿨을 중도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는데 재입학이나 편입이 길이 막혀 있어서 직접 피해를 보셨다고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도 이 헌법소원 준비 소식을 듣고 몇 분이 그 같은 그 불합리를 말씀하시면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 좀 교수님들하고 관계상 결국은 청구인으로서의 참여는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된다면 뭐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예, 결혼보충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만 있고 모법에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그런 규정이고요.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해놓고는 지금 10여 년째 계속 그 연장을 해오고 있고 결국은 그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정면으로 반해서 위헌성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한변협 회장의 의견 제출권이라든가 또 개업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의 그 직접성 부분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에 관한 쟁점은 있습니다. 청구인 적격이 인정돼서 본안에 관한 심리가 되면 당연히 위헌 판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 보충제가 폐지되면은 뭐 운영에 직격탄을 맞는 로스쿨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 로스쿨들 다 말려 죽이자는 거냐,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분야든 경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도 여러 대학들이 노력을 했는데 일부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스스로 내실을 강화하고 각자의 장점을 키워야지 이런 결혼보충제 같은 기형적인 제도에 기대서 안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결혼보충제로 인해서 각 로스쿨이 특성화를 포기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만 매달리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결혼 보충제 폐지가 결국 로스쿨 정원 축소 그리고 변시 합격자 수 감축 뭐 그게 결국 밥그릇 지키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혼 보충제가 폐지되면 법정 정원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해진 법정 정원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자체가 그 정원의 축소가 아닙니다. 이 정원의 선발 허용으로 인해서 그 신중하게 결정된 법정 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입학생에서 네.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분들을 조기에 다른 길을 가도록 네. 해줌으로써 네. 졸업생이 줄어들고 대신에 졸업생이 대부분은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가장 불행한 그런 오탈자 문제도 여기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뭐 약간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데 결혼 보충제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편입학 제도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정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편입학이 되게 되면 네.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일 뿐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편입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결혼보충제는 그런 부분을 더 뽑아가지고 보충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합격률도 높이게 되고 네. 그 법조 인력 선발에 있어서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결혼 보충제 포함해서 뭐 로스쿨 시스템이나 현재 변시 포함해서 법조 인력 배출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들이 되고 있는데 근본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뭐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긴 한데 네. 결혼보충제처럼 이런 변칙적인 운영이 문제이지 네. 로스쿨 제도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반대론자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지금도 뭐 그런 견해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시존치론을 가지고 법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아직 덜 하신 말씀이나 이 말씀은 꼭 하셔야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입니다. 네. 법조 인력의 적성성 유지는 변호사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네. 사회 전체적으로 변호사 제도가 갖는 공공성의 유지에 네. 직접 연관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뭐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